내가 지금 악플이 달릴까봐 3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 토지 강사들 중에 사기꾼이 많긴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사기꾼이 뭐다 하면 이럴까. 평택에 이제 공장 하나 낙찰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6일 만에 팔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파셨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직전에 이제 네. 경매로 낙찰받고. 그럼 차익 얼마나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와 상가의 전문가 김종률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역 1번 출구 1번 거리에 김종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률 원장입니다. 제 소개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유통회사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GS15, 홈플러스 그런 회사에서 부동산 점포 개발 업무를 14년을 했습니다. 그 하는 동안에 제 개인적인 투자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유통회사에서 상권 분석 업무를 했고 부동산 법제를 했으니까 상가 투자는 당연히 좀 더 자신 있고 상권 분석 정말 자신 있고요. 요 최근에는 또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라는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예. 대표님 되게 경력이 화려하신데 예. 요즘 그 소액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소액 투자로 한다면 예.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땅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액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소액 투자, 단기 투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팔아먹어야 돼요. 네. 저도 책에 소액 사례가 없냐?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투자한 게 없냐?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대리님 한번 들어봐봐요. 제가 4,800만 원에 낙찰받은 땅이 있습니다. 오. 소액이죠? 네. 농협에서 3,800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1,000만 원 남짓 투자했겠죠? 네. 근데 그 땅이 이제 나중에 도로 보상을 받는데 도로 지자체에서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게 아니고 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보상을 긴 시간 동안 안 해요. 그래서 내 땅 사가라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이었고 지목이 대이였고 뭐 이래가지고 조건이 맞춰져야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깊이 들어가면 자연히 그 안에서 소액 물건이 나오기 마련인데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토지 초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내가 소액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떤 패턴으로 땅값이 올라간다는 충분히 공부하면 그 속에서 소액 투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액이면 어느 정도 금액의 소액입니까? 실투자금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한 5천 이하로 하면은 5천 이하. 네, 소액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책의 사례를 보면 7억 6,800에 낙찰받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썩은 주택이라고 하죠. 예, 그 낙찰받았는데 대출 7억 받았어요. 7억 6,800에 낙찰받고 7억 대출받고 그리고 그 주택을 임대를 줍니다. 보증금을 1억 3천을 받아요. 그럼 봐봐요. 7억 6,800에 낙찰받았는데 7억 대출받고 1억 3천 받았어요. 돈 남죠? 예, 또 창고가 하나 있어요. 축사했는데 거기서 또 월세 좀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어지죠. 근데 그거 이번에 보상 나왔거든요. 예, 신도시 들어서서 보상 나왔습니다. 19억 보상 나왔어요. 괜찮죠? 네. 예. 그래서 소액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매를 반드시 곁들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을 이해를 하셔라. 네.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하면은 소액 투자가 할 것들이 비교적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땅이다 땅이 필지가 작고 땅 모양이 안 좋고 도로에 접하지 않고 사고 싶은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가 미니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이러면 그 안에서 돈 내는 거 있습니까?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경매로 낙찰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 아까 같은 경우는 투자금 0원이잖아요. 차익이 10억이 넘게 났단 말이에요. 투자금 0원이에요. 근데 땅이 가보면 사고 싶게 생겼냐? 하나도 안 사고 싶게 생겼어요. 예. 결국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두면은 공부를 충분히 하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드뷰 한번 보이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택이 어떤 거냐면 요 집입니다. 여기 옛날 닭 키우던 저기 그 개사고 여기 주택이 하나 있어요. 예, 요거 낙찰 받았거든요. 그럼 이 개발 제한구 왜 낙찰 받았느냐? 이제 우리가 입찰할 그 당시에 당수 1지구가 보상에 곧 착수한다고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하고 주민 설명회를 다 하고 환경 영향 평가 설명을 다 하고 사업 시행자는 LH로 지정이 다 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땅을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수 1지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1지구가 들어오면 이 주택 자체가 어떤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또 이런 주택을 나중에 닭백숙집 같은 걸로 용도 변경하기도 좋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행정계획으로 서수원 쪽에 그 개발 제한국들을 계속 개발하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남겨놓으면 또 의심스럽죠. 그 추가로 신도시로 될 수도 있고 안 된다 하더라도 1지구 들어오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다. 이런 건 무필요했습니까? 예, 무필요했습니다. 투자금 안 들이고 했잖아요. 차익도 충분히 났죠. 그죠? 근데 이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이거. 근데 차액이 그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이거 걸리나요? 2017년 10월에 낙찰 받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보상을 2023년 1월에 받았으니까 한 5년 한 정도? 5년 정도 걸렸다, 그죠? 예. 네. 그리고 한 5년 걸리는데 투자금 0원이었으니까 초기 투자금. 물론 한 1년에 이자는 한 2천만 원 가까이 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물건 말고도 매매로 나온 물건도 있었거든요. 매매로 나온 물건도 집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 하늘색 지붕집인데 요 집이 이제 매매가 나왔었어요. 대리님 사고 싶어요? 제가 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를. 공부 안 하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 물건 제가 답사를 같이 갔다가 그러니까 이 물건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요 동네에 있는 저기 동네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물건 한 개만 어르신 여기 뭐 부동산 파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동산이 없으니까 이 동네가. 그래가지고 이거 판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가격 흥정까지 다 했어요. 그 이것도 만약에 매입했다면 제법 수익 났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권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세미나죠.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런 거 거지 같은 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라이 씨.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죠? 예, 이건 안 했어요. 아까 그건 낙찰을 받았고. 그래서 진행 사항이 좋기 때문에 더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액을 너무 포인트를 맞추면 공부를 아주 오래 해야 돼요. 예, 근데 소액 투자를 바라는 분들이 나 투자금도 작은데 그 다음은 공부는 조그마하고 작은 거 그런 종목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으면 소액 그 안에서 호재가 있어서 좋아질 땅인데 그 안에 작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호재나 소식 같은 거는 네. 주로 뭐 어디서 보세요? 부동산 114 사이트죠. 네. 네이버 카페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지역 신문이 좋아요. 투자에 대한 정보는 뭐 평택 안성 신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중부일보, 인천 뭐 신문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소식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호재가 날 것 같다, 뭐 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가 취소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거를 이제 보시고 여기 들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놓치고 싶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당수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원시가 서수원 일대에 그 개발 제한구역을 개발하겠다는 뉴스는 2011년 그 무렵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당수동으로 가냐 입북동으로 가냐 뭐 그쪽으로 간다는 그쪽을 개발하겠다는 수원시 행정 계획만 있었거든요. 네. 그때 땅을 사면 확실치 않은 데를 사게 되거나 굉장히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안 사고 그냥 이렇게 째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2016년도에 당수 1지구 그 일대를 이제 그 수원시에서 LH랑 협약을 맺는 거예요. LH가 사업 시행자잖아요. 네. 행정청이 수원시랑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약을 맺는 거예요. 개발하겠다고. 그럼 개발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 주변에 땅을 투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지가 확실한 곳은 들어갈 만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나온 다음에 삽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 기간이 5년 이내로 짧게 땅 투자를 할 수 있어요. 5년이 뭐야, 뭐 3년 만에도 할 수 있죠. 이건 보상을 받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 있지만 네. 보상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중간에 팔고 나올 것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조금 더 팁을 좀 더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드리자면 어떤 동네에 신도시를 지정한다. 그럼 그 동네 지정 전에 용도 지역이 뭐 관리 지역, 그다음에 뭐 농림 지역 이런 동네였다. 근데 신도시가 들어오면 용도 지역이 보통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요 안쪽 여기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 바뀐다면 그 옆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생산 녹지 같은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토의 개입을 이용해가는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올려주지만 네. 농지법에서는 옛날 말로 절대농지, 지금 말로 농업진흥구역이었다. 농지법은 따라서 올라가 주진 않아요. 해제를 안 해줘. 그대로 놔둬요. 네. 농지법은 뒤따라가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신도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될 쯤 된다? 그럼 농지법에서도 이제 우리만 농사 열심히 안 지어도 되겠네 이제. 그럼 농지법에서도 뒤따라가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대리님 잘 봐봐요.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호재가 발표가 나죠. 그러면 그럴 때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땅을 사러 갔어. 근데 엄마야 발표가 나 보니까 땅값 올라 있거든. 네. 그럼 생각이 발표 전에 왔어야 되는데 이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있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생각한다고.
아니 어느 동네 신도시 만들 때 그거 발표 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땅 사요? 아니 하남의 교산지구 지정된 거 미리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거 몰라요. 국토부에서 어느 날 지정하겠다는 것도 미리 아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발표를 하고도 지정하고도 보상을 하고 그 전에 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하고 사업시행령 협약 맺고 시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서 지정을 하면서 용도지 한 단계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농업진흥구역까지 해제되는 것까지는 이 신도시 거의 만들어질 때까지 가거든요. 발표나면 전부 다 오르죠. 발표나거나 지정하면 오르죠. 지정하고 보상이나 착공까지 오르죠. 들어갈 때 또 오르거든요. 계속 올라갈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러 갔는데 호재가 진행되면서 땅값 올랐다. 옛날 거를 보지 말고 이 호재대로 3년 가고 5년 가면 얼마나 더 올라갈까 자꾸 그게 계산해야죠. 자꾸 그 계산하고 그러는 사이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토지에 대한 규제가 요럴 때 해가 완화가 되더라. 1단계로 국계법에서 완화는 요럴 때 되더라. 농지법에 완화는 요럴 때 되더라. 이 패턴을 자꾸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온다면 요런 땅을 타겟 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표님 눈에는 보이는데 얘기만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들기는 그런가요? 합니다. 그 한 개 더 보여드려볼까 이런 거. 평택에 그 옛날에 브레인시티라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평택에 브레인시티가 뭐 삼성이 들어온다, 뭐 성균관대가 들어온다부터 해서 2008년에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여기를 이제 산업단지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산업단지형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산업단지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사업성이 굉장히 나빠요. 뭐 물류산업, 그러니까 그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물류산업단지를 만들면 이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주거단지가 많아야 사업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평택 브레인시티는 한 70% 정도가 산업단지였어요. 네. 사업 시행자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하겠다고 SPC를 만들고 했지만 행정계획으로만 밀고 나갔지 더 이상 진척이 없었어요. 안 됐죠, 사업이. 그러다가 2015년 전일 거예요. 그 무렵에 15년, 13년 그 무렵인데 그 무렵쯤에 중흥건설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평택시에다가. 그러면서 주거단지를 확 늘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이제 진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보시면 이제 요렇게 평택 브레인시티를 개발한다고 해버리니까 요런 데 끼어있는 녹지 지역들 있죠. 네. 녹지 지역 중에서 잘 보세요. 지적도가 이쪽은 반듯반듯하죠. 이쪽은. 네, 네. 그죠? 요쪽은 꾸불꾸불꾸불하죠. 네. 요쪽은 자연 녹지 지역이면서 스카이뷰 볼게요. 주택들이 있죠. 네. 그 이쪽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요쪽은 땅이 더 쌌어. 경제정리 잘 되어 있고 대신에 농지법상의 농업진흥구역이었어요. 근데 대리님이 뭐 농림수산부 장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에 도로 잘리고 여기 도로 잘리고 이쪽으로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농업진흥구역 갖고 있어봐야 진흥이 안 되겠죠? 네. 해제해 줄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얼마 전에 해제됐거든요. 실제로 매매 나온 땅이 요 땅이지 둘 중에 한 개가 매매 나왔었어요. 네. 농업진흥구역 땅이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단점이 뭐냐면 요렇게 경지 정리된 반듯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안 된다던데요. 아니야. 뭐가 안 돼. 요렇게 경지 정리돼서 반듯한 땅도 개발 압력이 높고 진흥구역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해제를 해주죠. 정말 특장점이 뭐냐면 요렇게 경지 정리된 농지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면요. 반듯하잖아요. 땅이. 북쪽 땅들은 뭐예요? 쭈글쭈글하게 생겼잖아요. 네. 지적도가. 반듯한 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반듯하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잘 안 됩니까? 예,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개발 압력이 높고 진흥구역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럴 때는 해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제를 하면 이렇게 지적도가 꾸불꾸불한 상태에서 해제되는 것보다 반듯할 때 해제되면 잘라서 분필해서 개발하기 훨씬 더 좋죠. 여기가 해제되니까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리고 신도시 들어오면 더 좋아지죠. 요렇게 도로가 납니다. 요렇게 도로가 나면서 농업진흥구역까지 싹 해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확실히 접근하기가 어렵겠네요. 무조건 예.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자꾸 공부를 할 때 농지법 하나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이 어떤 규제가 있고 보호구역이 어떤 규제가 있고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공부잖아요. 우리는 농지스럽지 않은 농지를 사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공부를 뉴스랑 같이 어떤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더라. 이걸 공부해야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럼 패턴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되고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 패턴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네.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공부를 해두셔야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투자가 점점 수월해지죠. 예. 네. 요즘에 그 대출 금리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지금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시기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서 몇 년 정도 땅을 가져가죠? 10년은 가져가야 될까요? 나는 그런 투자 제일 싫어합니다. 5년 뭐 아주 길어도 5년.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지나면 땅을 많이 팔거든요. 정말요? 예, 3년 지나면 막 엄청 팔고 싶더라고. 근데 부동산도 적어도 한 뭐 몇 년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악플이 달릴까봐 3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플이 달릴까봐 뭐 사기친다 뭐 사실 토지 강사들 중에 사기꾼이 많긴 많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사기꾼이 뭐다 하면 이럴까봐. 제가 어차피 나는 투자 사례가 있고 첫 책에 있어요. 첫 책에 있는 사례인데 네. 평택에 이제 공장 하나 낙찰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 6일 만에 팔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파셨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직전에 이제 네. 경매로 낙찰받고 이제 그 동네가 이제 평택의 지제동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제역에 SRT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로 나온 공장을 제가 낙찰받았는데 평택시에 가니까 광역도로계획 같은 게 쫙쫙쫙 있는 거예요. 그 공장 주변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행정계획이 발표 나고 이러면 많이 오르겠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낙찰을 받았고, 예, 그리고 이제 법원에다가는 좀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매 나올 때랑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른 게 있다. 법원에서 그럼 경매 취하시켜줄까요? 그래도 아니 취하는 안 된다. 잔금 납부기 한 달만 늦춰달라 그랬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10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11월에 잔금 칠 걸 12월에 잔금 쳤죠. 2달 뒤에 잔금 치고 그 기간 동안에 임대하려고 세입자도 맞추려고 내놓고 매매도 한번 해볼까 하고 내놨는데 매수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차익 얼마나 보셨어요? 국세청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세금 많이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절세도 했습니다만 세금 왕창 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그 전까지는 땅 사가지고 최장기 보유한 게 2년 6개월이었어요.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예,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네. 예,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사면 팔고 지제동에 공장도 낙찰받았다 팔고 그 서평택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국대인데 농지 낙찰받았어요. 그것도 2년 그걸 보유하고 2년 채 되기 전에 보상금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 쪽에 가서 사정해서 나 소득세 많이 낼 수 없다. 그래서 보상금 수령 날짜를 좀 미루자. 수용 재결까지 끝나가지고 공탁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거 좀 부탁하자고. 지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월 28일날 잔금 친 거 2년 지난 3월 3일쯤에 보상금 수령하고 등기 넘겨졌거든요. 억지로 2년 끌었다고요. 평택 미군기지 앞에 렌트하우스 할 만한 땅 낙찰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 1년 6개월 만에 팔았거든요. 그 세금은 엄청 냅니다. 예, 근데 말씀만 들었을 때는 이 땅이 과연 잘 팔릴까 싶은데 이게 잘 팔리나요? 그게 호재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죠.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타이밍이 바로 예. 그 호재가 대략적으로 이제 막 물밑 작업만 약간 좀 있고 예. 그때인가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호재가 발표한 만큼 있죠. 그 다음에 이 호재대로 3년 지났을 때 호재가 얼마큼 가 있겠고 5년 지나면 얼마큼 가 있겠다를 보고 호재가 한 실현되기 3, 4년 전쯤에 산다 이러면 돈이 묶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신도시를 한번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땅들이 있겠죠. 그런데 입주를 해야 상업적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입주쯤 돼야지 농지법 규제 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입주 전 3년 전이면 뭐 하고 있겠어요?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신도시 공사하고 있어요. 네. 착공했을 때 땅 가서 사도 됩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사도 됩니까? 사도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사도 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지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지정하고 착공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 비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어느 신도시 앞에 땅입니다. 60억의 땅을 샀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아주 우량 테넌 세입자가 2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개가 들어왔는데 땅을 쪼개서 팔았어요. 하나는 80억에 팔고 하나는 100억에 팔았습니다. 악플 달리겠다 또. 예, 너무 이렇게 낚시질 한다고. 실제입니다. 경기 북부 어느 사례인데 누구든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를 입점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살 때는 60억에 샀는데 60억쯤에 샀는데 이제 사고 토목공사하고 개발 비용 좀 들고 이랬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유치하고 건축하는 비용도 들고 이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신도시 착공하고 입주하기 전쯤이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평당 500 정도 샀거든요. 네. 땅 주인은 그 옛날부터 땅을 갖고 있던 어른이었어요. 땅에 그러니까 신도시 들어온다고 땡땡 치고 발표할 때는 땅이 평당 50 했어요. 그리고 지정하고 도로 넓이니까 100 정도 갔거든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에 해제되고 이러니까 500 정도 올랐어요. 오늘 샀어. 남이 볼 때는 잘 모를 때 볼 때는 엄마야 50만 원 하던 게 500이나 올랐네. 10배나 올랐네. 이걸 사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돈은 여기서 10배보다 우리가 더 많이 벌었어요. 총액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땅을 60억에 샀는데 네. 우리가 팔아서 180억이 됐으면 짓는 비용을 생각해도 우리가 더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차익이 60보다 훨씬 크니까. 근데 종전부터 땅을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평당 50만 원도 안 하던 땅에 땡땡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뭐 100 하더니 끝까지 버텨보니까 500까지 오르네. 10배나 올라는 판다니까요. 그분도 늦게 판 거예요. 우리도 늦게 산 거고 어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상업적으로 실질 가치 올라갈 걸 내다보고 샀으니까 샀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뭐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오기로 확정돼 있었냐? 확정 안 돼 있었어요. 땅 계약하면서 온데 오프를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업체들마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골랐죠. 그때 골라가지고 이제 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하는데 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에 집중해 볼만 하다고 지금 말씀을 아니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도시가 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데서 땅 투자한다 확률이 높죠. 뭐 신도시 아니어도 재밌는 게 되게 많죠. 뭐 도로 호재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예, 철도 호재, 도로 호재. 특히 이제 땅 투자를 할 때는 철도 호재보다 도로 호재가 더 좋은 게 투자가 유용한 게 많거든요. 왜요? 예. 어떤 동네에 지하철이 개통한다. 집값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나요? 올라가죠. 네. 맞죠? 올라가죠. 네. 그러면 철도역 앞에 있는 허업을판 농지다. 땅 살까요 말까요로 생각하면 이게 역세권 농지가 되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개통하면서 그 동네가 신도시가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사도 돼요. 제 책에 썼던 말인데 당진 합덕 같은 데다 지도 한번 가볼게요. 스카이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당진 합덕입니다. 네. 서해안 북선 전철이 여기 지나가고 당진 합덕 지하철역 여기로 생겨요. 네. 예, 지하철 알고 철도입니다. 지상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에 철도역이 생겨요. 그럼 요 앞에 허업을 판 농지들 있죠. 네. 그러면 이런데 농지를 가보면 요 앞에 거리째 보면 여기서 불과 500m 거리밖에 안 되고 이럽니다. 500m 요 코앞에 땅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데 땅들이 이제 역세권이 되니까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농지가 아니라 뭐 집을 짓는 땅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 해야 되겠네? 역세권 개발 사업 해야 되겠네? 예. 그럼 역세권 개발 사업 하려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재원은 아파트 용지를 매각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아파트 용지를 매각을 하려면 아파트가 팔려야 매각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아파트 팔리겠어요? 당진 합덕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땅 살까요? 어렵겠네요.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철도 호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될 만한 데인가를 보고 사면 좋아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이제 주목하면 좋겠다 하는 토지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 도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디가 좋다라는 말은 안 하고 네. 요 닮아갈 때를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간선도로 구축만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요렇게가 제1외곽 고속도로가 있죠. 요렇게가. 네. 그다음에 제2외곽 고속도로는 여기 이제 요렇게는 개통을 일부 했고 김포 통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김포 통진에서부터 하성면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월롱 IC 옆으로 와서 여기 분기점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내 IC를 만들고 법원리 쪽으로 가서 양주 옥정으로 가가지고 요로 가서 요렇게 고속도로 나오고 제2외곽 고속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제2외곽 고속도로도 서울 IC에서 수덕면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화도로 내려옵니다. 화도로 내려오고 화도로 내려온 이 도로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광주 곤지암까지 온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제2외곽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네. 여기 빠졌네. 그다음 여기서
요 구간도 이렇게 공사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제2외곽 고속도로가 만든 일부 구간은 개통했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찌르고 들어간 도로가 있어요. 여기 네. 보면은 여기 서울 문상간 도로입니다. 네. 그 보면 서울 문상간 도로가 여기 내포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김포공항까지 개통을 했어요. 네. 지금 개통했고 그리고 이 도로가 더 공사를 해서 광명까지 가고요. 네. 광명까지 내려가면 이 도로가 어찌 되냐면 이제 광명에서부터 쭉 더 내려가 가지고 내려간 도로가 생기고 또 광명에서 민간이 제한한 도로가 하나 더 있는데 아직은 실시 계획은 안 났습니다. 제한만 했는데 광명에서 그 당진 송악으로 가는 도로가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1외곽 고속도로, 2외곽 고속도로 다 뚫고 찌르고 들어가면서 서울을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이 안쪽에 있던 공장들 수요가 외부로 넘어오기 너무너무 좋아요. 철도가 개통하면 주거 가격이 올라가고 주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도로가 개통한다, 고속도로 같은 게 개통한다, 그러면 공장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 수요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땅을 미리 사놓으면 좋습니까? 엄청 좋죠. 고속도로 공사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그 발표하고 10년 이상 걸리죠. 네. 예, 근데 실제로 착공을 하고도 순공사만 네. 한 5, 6년 걸려요. 네. 예, 정말 순공사만. 정확하게 말하면 순공사는 한 4년인데 네. 구간별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개통까지는 더 오래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실제 공장이든 물류산지든 이거 개발하는 업자들이 언제 오느냐 땅을 네. 사러.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어도 잘 안 와요. 고속도로 개통 한 1, 2년 전쯤에 많이 오거든요. 안성에 물류단지 들어온다, 뭐 용인에 산업단지 들어온다, 엄청 시끄럽다고요. 안성에 산업단지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게 왜 요즘 많이 생기는데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뭐 작은 산업단지도 많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간 도로 생기잖아요. 실제로 낙찰받은 공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제2외곽 고속도로 코앞에 공장을 낙찰받았습니다. 요 공장을 9억에 낙찰받았거든요. 네. 9억에 낙찰받고 7억 5천 대출받고 공장 세입자를 맞추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 공장 실수요자가 너무 없을 때라서. 근데 공시를 오래 갔다가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개통 뒤에 세입자를 맞췄어요. 보증금 4천에 월세 지금 380에 있거든요. 9억에 상가를 사도 월세 380 맞추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공장인데 월세 380을 받고 있어요. 이거 땅 얼마 하느냐? 이게 땅이 한 500 몇 평 되거든요. 평당 400원 할 거예요. 평당 400만 원 하면 20억 하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 낙찰 받았느냐? 여기 공장이죠. 이 공장 낙찰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8년 4월입니다. 2018년 4월.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으니까 서울 문상간 도로가 개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2외곽 고속도로가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IC 코앞에 땅이라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리 알고 낙찰받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여기 난다는 거 실시계획 나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에 있었어요. 서울 문상간 도로 공사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보시고 악플을 달지 말고 이제 제2외곽에서 제1외곽 뚫고 들어가는 도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주변에 이제 미리 허브를 팔 때 사놓는다. 괜찮죠. 네. 예, 꿀팁 주셨네요. 어디가 유명합니까? 라고 네. 묻지 마시고 또 이제 지역 찍어버리면 곤란하고 또 저도 이미 부동산 갖고 있는 데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요렇게 이런 도로들이 이제 계속 공사하는 데가 지도상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찾아가지고 그 주변에 네. 공장 창고하기 좋은 땅 네, 알겠습니다. 사놓으면 돈 됩니다. 예. 네. 확실히 돈 됩니다.